안녕하십니까. 당신도 할 수 있다. 소유캔 TV 대신 독서하는 남자 대동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의 본능이라는 책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두 시간에는 이제 기업의 성장과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핵심을 확장하라, 핵심에 집중하라. 거꾸로 말했네요. 핵심에 집중하라, 핵심을 확장하라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 재테크와 관련된 그 책을 안 읽고 있는 건 아니에요. 이번에 이제 부와 부동산 관련된 책도 틈틈이 읽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같이 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해요. 네. 그 저도 이제 재테크에 관심이 생기면서 처음엔 이제 부동산 임장 관련된 책을 읽었고, 뭐 월급쟁이 부자로 은퇴하라 그것도 보고, 키오사키도 보고 막 이렇게 하는데, 약간 그거죠. 부를 쌓는 게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부동산인 거고, 이제 부를 쌓는 내용 안에 부동산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예, 제가 관심이 부동산이다 보니까. 그래서 부를 쌓는다는 큰 카테고리 안에 이제 부동산 얘기가 이렇게 있고, 거기에 이제 임장의 여왕이라든지 월급쟁이 부자들이라든지 부를 쌓는 것 중에 이제 한 부동산 파트들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해주는 책들이 있는 반면에, 이거는 부의 본능도 여기서도 부동산 얘기가 나와요. 부동산 얘기가 메인으로 어느 정도 메인으로 나오는데, 이 책도 이제 부를 쌓는 거 어떻게 쌓는지 그런 류의 책을 그동안 몇 권 봤죠. 뭐 부의 비밀이라든지 뭐 눈덩이 투자법이라든지. 눈덩이 투자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동산만 하신 건 아니었거든요. 여러 가지를 하세요. 막 주식도 하시고 막 그러다 부의 정점이라든지. 부의 정점은 그 이름이 부인데 그 부동산 얘기이긴 해요. 그리고 100억 젊은 부자들. 100억 젊은 부자들도 한 24명에서 25명 나오는데, 그중에 이제 부동산과 관련된 걸 제가 다뤘고요. 그래서 이 부의 본능도 약간 부동산 얘기도 있는데,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 그 부를 어떻게 쌓는지, 이분은 부를 어떻게 쌓는지에 대한 어떤 스킬적인 물론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러니까 멘탈? 우리가 부자는 소수고 가난한 사람은 많잖아요. 물론 요즘 뭐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많이 버신 부자들 많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절대적으로 봤을 때 부자보다 가난한 사람이 더 많아요. 여기서 부와 가난한 사람을 무슨 뭐 마음의 빈곤 뭐 이런 측면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뭐 중상위층의 소득을 얼마를 끊었을 때 비율로 봤을 때 보면 부자는 적을 수밖에 없고, 그 약간 중위층 가난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왜 그러냐? 그러니까 우리가 그 발생학적으로, 그러니까 유전학적으로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DNA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습성. 오랜 시간 사람들이 살아오면서 가난할 수밖에 없는 그 습성이 고착돼 있다는 거죠.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그 습성대로 살기 때문에 가난하게 산다는 거예요. 아니, 가난한 게 아니라 그게 그렇게 사는 모습이 어쩌면 자연스러운 건데, 그렇게 오랫동안 우리 몸에 배어있는 습성을 깨우치고 새로운 시도를 할 때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쭉 내려오는 모습이 잘못됐다라는 느낌보다는 어쩌면 그게 인간의 자연스러운 모습인 거예요. 왜 인간은 옛날 원시 부족 그때부터 쭉 그런 농경 사회를 거치면서 그렇게 무리 사회를 하면서 그런 게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아침에 해가 뜨고 뭐 저녁 되면 밥을 먹고 하듯이 그런 본능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 본능대로 쭉 살아온다는 거죠. 예, 누가 뭐라고 하기 전에는. 음.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인데, 그중에 그러면 부자들은 누가 되냐? 그렇게 젖어 있고 항상 그렇게 해왔던 행태, 그런 본능들을 깨우치고 새로운 시도를 하고 용기를 내고 뭔가 과단성 있게 할 때, 거기서 이제 기회를 잡게 되고, 그 기회를 통해서 남들과는 다른 부를 쌓을 수 있다라고 이 책은 얘기를 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작가분을 잠깐 소개를 시켜드리고 할게요. 여기서 브라운스톤이라고 하세요. 아마 필명인 것 같아요. 본명은 찍지 않으시고 브라운스톤. 이게 그 아파트인가? 힐스테이트 브라운스톤 그 상호도 있죠. 그래서 재테크 전문가.
이런 직업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직업 분류를 할 때 요즘에는 직업이 너무나 다양해지잖아요. 뭐 크리에이터, 뭐 컨설턴트, 뭐 요즘에는 뭐 다 웬만한 영역에 옛날에는 뭐 회사원 이랬다면 요즘엔 직업이 정말 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에 재테크 잘해서 돈 벌면 뭐 전문가라고 할 수 있겠죠. 예. 그리고 그 재테크가 메인이고 그걸 통해서 본인의 어떤 삶을 영위하고 월급 본인의 삶의 그 비용을 다 충당한다면 전문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연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셨어요. 예. 선배님이신가? 학번은 모르겠어요. 나이가 어쩌셨는데 대학원까지 나오셨죠. 이분이 재무관리를 전공하셨어요. 그 경영학과에 여러 파트들이 있어요. 마케팅, 조직행동, 생산 및 관리 막 있는데 보통 마케팅과 재무 쪽을 많이 가시죠. 재무관리, 회계 쪽. 근데 회계랑 재무는 조금 달라요. 예, 연대 경영학과가 회계사를 되게 많이 배출하기로 유명하거든요. 지금은 모르겠는데 한때는 매년 회계사 합격자 수의 제일 많은 합격자 수를 연대 경영이 계속 배출하고 있었어요. 예. 근데 이제 재무관리, 그중에서 이제 재무관리는 어찌 보면은 회계 원리보다 좀 더 바운드가 넓은 영역이긴 해요. 예. 아마 경영의 꽃이라고 할 수도 있는 부분이죠. 물론 마케팅도 있고 막 한데, 재무관리는. 예. 금융업에 종사하실 때요. 재무관리 가서 연대경영 나가고 이렇게 하셨죠. 예. 금융권 라인을 타신 거예요. 저는 경제학 이중 전공하면서 행정고시 재경직 준비하다가 안 돼가지고 일반 회사원이 된 좀 실패 케이스죠. 실패 케이스예요. 맞아요. 저는 그랬어요. 같은 연대 경영을 나왔지만 이렇게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500만 원으로 50억을 만들었다가 고스란히 날리고 이분도 되게 실패를 많이 하세요. 이게 본능에 어긋나는 행동이에요. 이 위험을 무릅쓰는 이 행동들이 그 부자들은 그거예요. 야성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모여 있고 남들이 하는 대로 하려고 하고 군중심리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나쁜 게 아니고 생존에 필요한 본능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군중심리 남들과 함께하고 혼자 왜 떨어져 있으면 안 되고 그래야 본인이 잘못된 의사를 덜 할 거고 이렇게 남들과 다른 의사결정을 할 때 좋은 의사결정이 성공 이제 될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는 거죠.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이 좋은 결정들을 하면서 점점점 이걸 할수록 실력이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의사결정 할 확률이 높아가는 거죠. 근데 이 결정 자체를 안 하면 이게 좋은지 나쁜지가 쌓이지 않기 때문에 이 지식이 안 쌓이는 거예요. 경험이. 이분이 이렇게 실패를 많이 했는데 투자 실패를 했는데 계속 하세요. 예, 거듭되는 실패. 우량 주식과 부동산의 투자에 재기에 성공하십니다. 이런 실패를 해서 물론 투자판에서 영영 떠날 수밖에 없기도 해요. 그러니까 위험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서고 재기에 성공했죠. 그리고 인생에 즐겨보고 충분한 부를 이룬 뒤 40대 초반에 은퇴하셨대요. 이 책이 언제 나왔냐면 18, 은퇴하자마자 이 책을 쓰진 않으셨을 것 같아요. 얼추 봤을 때 50대 언저리나 50대, 40대. 그러면 저랑 나이가 비슷한 거예요. 분당 아파트 상투. 분당 아파트 상투면 어디 쪽이죠? 예, 그니까. 자유를 꿈꿨다. 자유같이. 그러니까 항상 그 부여본능이라는 이런 책들 보고 이렇게 지은 이들 보면 항상 자유를 얘기해요. 언제, 무슨 자유? 경제적 자유. 진짜 요즘 MZ 세대들은 현명하다고 보고 싶어요. 회사가 가스라이팅하고 그동안 오랫도록 내려오는 그거를 빨리 간파를 한 거죠. 이렇게 불경기에서 월급 오르지도 않는 월급은 집값은 날라다니고 물가는 날라가지고 이거 월급 모아가지고 집 한 채도 못 사는 거. 그러면 어떻게 돼? 두 가지로 갈리죠. 나 버는 대로 족족 쓸래, 욜로. 까르페 디엠. 까르페 디엠과 욜로는 좀 다르긴 해요. 까르페 디엠은 좀 진취적이고 다른데 그 말을 거기다 붙이고 싶진 않은 거예요. 욜로 하다 골로 간다는 말이 이제 유행어가 됐죠.
네. 이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어떻게 되면, 아, 이거 월급 받아봐야 집 한 채 못 사. 나 그냥 그 현장 욜로 할래. 두 번째는 뭐야? 월급은 시드머니일 뿐, 재테크 빨리 하자. 주식이든 뭐든. 그래서 내가 40대에 이분들처럼 40대에 난 은퇴할래. 네. 이렇게 마음 잡는 분들이 빨라졌어요. MZ 세대들이 MZ 세대들 막 욕하잖아요. 뭐 오마카세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어요. 되게 현실을 빨리 깨닫고 그렇게 준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기 보면, 여기 실패한 사례 있거든요. 여기. 그 자포자기족이라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제 뒤에 나중에 여기 자포자기. 그 자포자기를 한 거예요. 월급 받고는 어차피 내 삶을 윤택하게 살 수 없다. 그러니까 집 사고 뭐 이런 거 하면 너무 쪼들리니까 대출을 받고 막 이자 받고 그러면 그럴 바에 그냥 나는 자포자기하고 소비 치중으로 가는 거죠. 투자는 없고. 예. 그런 케이스도 있는데 아닌 MZ들도 많아요. 저는 저도 십몇 년이 넘어갔는데 일한 지 여기서 나오거든요. 와이프 말 잘 들으라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분 진짜. 근데 모은 자산은 진짜 하늘과 땅 차이인데 조금 비슷해요. 저도 와이프 말 잘 듣고 이렇게 그나마 예, 신도시 들어가고 예, 저도 신도시 들어갔거든요. 예, 그래갖고 지금 10년 했는데 그냥 전 진짜 집 한 채 있는 거예요. 예, 그렇게 뼈 빠지게 일했더니 맞벌이 하면서 맞벌이 하면서 겨우 이렇게 모으는데 저는 이제 재테크를 뭘 해야 될지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게 얼마 안 돼요. 진짜. 예. 제 영상도 그렇고 불과 부동산 중개사 따면서 공인중개사 따면서 약간 관심을 가졌던 것 같아요. 예. 근데 그것도 어떻게 된 거냐?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뭐 소유권 TV 인증에서도 했죠. 4.2억에서 11억이 올라요. 근데 저 이때 못 팔고 나왔어요. 이때 최고가 찍고 이 아파트가 대장이 됐어요. 보세요. 얼, 거의 2.5배가 오르죠. 2.5배. 거의 2배, 2점, 거의 2배 이상 오르죠. 이게 아파트예요. 이게 부동산이에요. 근데 이렇게 많이 오른 애는 솔직히 쉽진 않은데 그때 불장 만나갖고 이랬거든요. 근데 이게 실거래가로 찍힌 거예요. 이때 11억을 파신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이거 분양가였단 말이에요. 이때 11억을 팔고 나가신 분이 계시단 말이에요. 이분은 엄청난 거죠. 그때 이거 보면서 제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거든요. 이때 이거를 내 자산을 관리해야겠다라는 느낌으로 자산과 관리와 함께 다른 뭐가 있을까 하고 그때 공인중개사 따고 근데 공인중개사는 이제 재테크 부동산에 관심이 이제 생기면서 땄던 거기도 한데 그러면서 이제 제 노후 회사 이후에 이제 내 중년에 일자리를 계속 가져야겠다 해서 주택관리사를 땄던 거고 주택관리사 따니까 아 이거 소방 한 번 해야 주택관리사 취업이 안 되는데 이렇게 쭉 논스톱으로 딴 거거든요. 그 전까지는 이제 유통관리사, 물류관리사, 회사와 업무와 관련된 그런 거 딱 이제 여기서 갈라진 거죠. 이 갈라진 계기가 그거예요. 아파트에 이게 대장 아파트 되면서 찍은 거. 그러면서 제가 여기서 노선이 바뀐 거죠. 회사에서 열심히 주고 성과 내고 성과급 받고 하려던 거에서 아 이거 말고 불을 축적할 수 있는 방법이 있구나. 부동산이었구나. 이걸 눈에 봤잖아요. 그러면서 한탄했죠. 아, 11억에 팔았어야 되는데. 매수 타이밍을 놓친 거잖아요, 제가. 그럼 팔리지 못할 시기이긴 했어요, 저는. 네. 근데 이걸 놓친 거죠. 이런 걸 볼 수 있는 눈. 시장의 흐름을, 부동산 시장을 봐야겠다. 제가 만약 11억이 얘가 올라서, 이렇게 했다고 이걸 지켜야 될 거잖아요. 지킨다는 게, 이걸 계속 들고 있다는 게 아니라 언제 팔고, 다시 갈아타고, 무엇을 갈아타고, 언제 갈아탈지, 이런 의사결정들 어떻게 할 거예요? 어느 정도 부동산에 관심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거 세금을 얼마나 내야지? 내가 다주택자고 뭐 하면 얼마 일시적 이주택자인가? 이런 거. 등기법 보고 내가 이거 갈아탈 놈, 이거 지금 소유 권리 상태 어떻지? 이런 거. 부동산 시장이 지금 어떻고, 막 지금, 우리 원리금 상환, 이런 거. 이런 게 부동산 공인중개사에 좀 다 내용이 좀 있거든요. 만약 서론을 좀 길게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그런 계기가 있었어요. 저도 이게 갑자기 회사에 몰입하다가 갑자기 재테크 부동산으로 이렇게 마인드가 전환된 계기가 그거예요.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두 배 이상 올랐다. 근데 지금 이거 팔고 저 딴 데 오긴 했어요. 지금 조정받고 뭐 해가지고 제가 다주택자는 아니에요. 예. 그런 계기가 있었다. 그런 거죠. 근데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들이 집을 사서 집주인이 되는 거랑 전세랑은요 정말 달라요. 이건 부동산에 대한 관심도가. 그래서 집을 소유를 한번 해보셨어야 돼요. 이게 진짜 내 새끼라는 느낌으로 하는 거랑 정말 달라요. 이게 부동산을 대하는 마인드와 관심도가 진짜 커요. 정말 커요. 그리고 집주인이 돼서 실제로 집을 팔고 사고 하는 이 거래 경험이 정말 중요해요. 네, 솔직히 저는 한 게 없고 와이프가 이걸 와이프 멍이로 계속 하다가 지금 집만 공동명의 한 거거든요. 그때 이때 왜 공동명의 안 했냐. 회사가 너무 바쁜 거예요. 그래서 이거 막 계약하고 할 때 와이프 그냥 와이프 명의로 해. 요즘엔 공동명의가 대세죠. 그 양도소득세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랬던 거예요. 이때는 뭐 아파트가 뭐 누구 이름이든 난 상관없다. 막 약간 회사 일이 그만큼 몰입해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저도 관심이 생기고 하면서 야 우리 공동명의 하자. 나중에 이거 팔 때 양도소득세 좀 적게 내고 약간 이런 지식이 생긴 거죠. 그렇다고 무조건 공동명의 하는 게 그렇게 좋진 않아요. 그거 보셔야 돼요. 절감액을 보시고서 하시는 게 좋아요. 일정 금액 이상일 때 바스켓 사이즈가 올라갈 때 그게 공동명의 할 때 절세 효과가 있거든요. 그건 좀 보시고 해야 되고. 왜냐면 공동명의를 하려면 이미 한 사람의 이름이 돼 있는 걸 부부가 나눠 가지려면 증여를 해야 돼요. 뭐 이게 행정비용이 한 400만, 500만 들고 이게 또 아까 얘기했듯이 그 재산세도 나고 그리고 취득세도 나고 그렇거든요. 이런 그 금액들 다 봐요. 근데 분양을 할 때, 계약을 할 때 아예 공동명의로 하면 이거 돈을 안 내요. 잘 보셔야 돼요. 근데 한 명한테 이미 분양이 됐고 이걸 같이 다른 사람이랑 공동명의해서 이렇게 되면 이거 증여의 관영을 타거든요. 그럼 이게 돈을 내야 돼요, 이게. 예. 근데 애초에 분양을 할 때 공동명의로 하자, 계약을 할 때 그렇게 하면 문제는 없어요. 어. 그걸 잘 보시고서 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책은 처음에 실전 투자기라고 하죠. 본인이 어떻게 이 50억, 50억 이상 진짜 이거 조정거 이걸 어떻게 만들었는지에 대한 투자기를 말씀을 하세요. 본인이 마음을 어떻게 잡고 그러고 나서 이걸 봤더니 내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건 본능을 깨웠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은 발생학적으로 오랜 시간 그 우리 DNA에 잠자고 있는 본능이 있거든요. 그걸 깨우쳐야 된다. 그럼 우리가 깨우쳐야 우리 몸속에 잠자고 있는 그 인식의 오류 본능은 뭐냐 이런 얘기를 해서 이런 유형을 했고 본능을 깨우라라고 얘기하고 그걸 깨우기 위한 솔루션을 실전 솔루션입니다.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저는 좋은 책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기준을 뭐라고 그랬죠? 하우가 있는 책이 좋은 책이에요. 특히 이런 책들 지침서 무슨 막 이런 거 주는 책들이 있죠. 이런 거에 하우가 있는지를 꼭 보세요. Y랑 왓은 너무나 많이 나와요. 그리고 Y나 왓은 여러분들도 많이 하세요. 여기저기서 기사든 어디든 많이 나오는 얘기이기 때문에 Y나 왓은 그걸 좀 폼나게 얘기하는 책들 많아요. 막 강하게 막.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이거 하우. 이거는 그 저자의 경험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이게 경험이 없으면 이걸 하우를 뽑아낼 수가 없어요. 예. 성공 법칙처럼 뽑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8년에 나왔고요. 한, 또 6년 됐네요. 예, 가격은 이렇고. 서론이 오늘도, 서론이 길었네요. 얼른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실전 투자기를 하세요. 이게 브라운스톤 옆에 제가 약간 했는데, 이게 자유롭고 싶으면 월급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어디서도 나오죠? 키요사키 부자빠 가난한 아빠에도 이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들이 살고 싶다면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그렇죠. 직장, 결혼, 유아, 노후에 대한 경제적 이거는 제 나이 또래에 요즘 MZ들은 더 빠르죠. 현실감 가기 빠르니까 두려움이 있다는 거죠. 과연 내가 우리 아이를 대학을 보내고 대학 보내서 나도 내 와이프랑 노후에 쪼들리지 않고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안전한 예금,
월급이 아닌 손실의 두려움. 이게 본능을 역행하는 거예요. 인간은 손실을 입고 싶어 안 해요. 누가 손실을 입고 싶어요? 두렵죠. 그래서 위험을 감수한 투자를 했다, 이걸 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하세요. 근데 이걸 본능이라고 얘기해요. 이걸 본능. 그리고 이거 똑같은 예죠. 일단 이런 결정을 했고, 그럼 돈이 필요하잖아요. 투자 자금. 시드머니를 마련했다. 본인이 이렇게 50억 자산을 모은 투자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프로세스, 시간별로. 마음을 먹었고, 그래서 번 돈을 모아. 돈을 아예 안 써. 자동차 안 사. 이게 결혼했을 때 이 아내분도 대단한 것 같아요. 월세 신혼방에서 신혼을 했대요. 요즘 어떻게 해요? 요즘 신혼부부들이 국민평수 30평 막 인서울 이루잖아요. 인서울 안 되면 뭐 경기도권이라도. 경기도권이 그 34평 신축 아파트 얼마인지 아세요? 요즘 올라가지고. 근데 그거를 디폴트로 시작을 한대요. 옛날처럼 뭐 그 뭐야 저도 그랬지만 무슨 이렇게 뭐라고 그래? 아 그래 빌라. 빌라에 안 좋은 빌라에 뭐 이렇게 구축 빌라 이렇게 빌라에 좀 들어가서 살고 이런 시기를 거치기 싫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돈을 어떻게 모아요? 사회 초년생들이 대출 아무리 땡겨오고 LTV 땡겨도. 예. 근데 그런 얘기를 하죠. 투자 성공으로 좋은 추억이 됐다는 거. 이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아내분도 그렇고. 근데 나중에 50억 모으고 하니까 이게 좋은 추억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유명한 말이 있죠. 좋은 추억은 현재의 결과가 좋은 추억을 만든다고 했어요. 예. 옛날에 힘들고 괴로웠던 것도 현재가 지금 하잖아요. 그게 다 밑거름이다라고 얘기하는 거. 그 대표적인 얘기예요. 뭐야?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라는 얘기잖아요. 이 실패 경험이 왜 이렇게 안 좋죠? 근데 성공을 하게 되면요, 이 실패조차도 이렇게 되기 위한 밑거름이었다라고 사람은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계속 실패하고 성공 못하면요, 이거는 그냥 암흑기예요, 암흑기. 괴롭기만 할 뿐이죠. 근데 성공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옛날의 기억, 그 아팠고 괴로웠던 기억조차도 아름답게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네. 실패를 두려워하면 부자가 될 수 없다. 계속 이런 얘기를 하죠. 막 엄청 하세요. 아파트 손해봤, 김포. 이게 아마 김포 신도시 나왔을 때 그때 같아요. 예, 막 실패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이 투자를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실패를 두려워해요. 저도 그래요. 와이프한테, 와이프야, 우리 투자한 사람들 보면 다 실패를 했어. 우리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투자를 해야 된다는데 어떡하지? 와이프가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우리는 실패하면 투자판에서 떠나야 돼. 돈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는 그걸로 끝이야. 근데 그 마인드 저도 아는데 근데 그렇다고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투자 경험이라는 게 계속 쌓아야 실력이 쌓이거든요. 근데 이게 투자 원금 시드머니 잃을 거 두려워서 안 하면 그래서 우리는 그만큼 공부 더 많이 하고 신중해야 된다고 하는데 근데 많은 투자자들이 그러죠. 고민 그만하고 빨리 해라. 뭐라도 해라. 이게 딜레마예요. 그래서 이런 지금 뭔가 해야 될 것 같은 조급함도 드는데 또 성급하게 들어갔다가 망할 수도 있으니까 성급하게 들어가지 말라라고 말씀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다 이런저런 얘기 전문가들이 해도 결국 의사결정을 누가 해야 되냐? 본인이 해야 돼요. 투자 결정은 누구 말 듣고 참고는 할 수 있어요. 근데 결국 의사결정은 본인이에요. 본인이 해야 되는 거고 그 결정을 책임은 본인이 져야 돼요. 네, 맞아요. 그리고 아마추어와 고수의 투법이 다르다는 거죠. 이거. 저는 아직 아마추어적인 마인드죠. 하나라도 걸려라. 실패하지 않는 거. 이거 어디서 제가 깜짝 놀랐냐면 월급쟁이 부자들 책 봤잖아요. 거의 너나이님이 그 말을 하거든요. 우리는 실패하지 않는 투자를 해야 된다. 이 얘기를 했죠. 성공하는 거. 그래서 투자판에 계속 남아있는 게 성공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실패하는 순간 뭐예요? 투자판에서 떠나게 되고 그걸로 끝인 거예요. 왜? 시드머니 모으고 하려면 이게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려요. 쉽지도 않아요. 근데 하나 들어갔는데 얘가 실패하지 않았어. 손해보지 않았어. 그럼 얘가 잘한단 말이에요. 그럼 얘를 통해서 원래 제가 여기 들었던 시드머니가 있죠. 그 얘가 잘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시드머니가 커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운영하는 판에서 계속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실패를 하잖아요. 여기 손해보고 나가고 이걸로 끝인 거예요. 게임 끝이고 다시 올라가려면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네. 그 이분도 많이 실패를 많이 했죠.
그래서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 실패하지 않는. 투자 실패는 자신의 노력, 전 여기서 핵심. 투자 실패는요, 본인의 공부와 노력으로 회피할 수 있는데 성공은 시장이 도와준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고수의 마인드예요. 네. 이게 고수의 마인드. 불장이 올 거 알고 했을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불장 올 거, 그렇게 불장 많이 올 거 아무도 몰랐어요. 불장 후에 이렇게 아살이 날지 누가 알아서 몰랐어요. 그걸 할 수 있었으면 정말 떼부자였겠죠. 근데 어떻게 해요? 망하지 않,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지를 보고 매력적인 애들, 저평가된 애들을 보고 들어갔던 거죠. 그러니까 얘가 날아간 거죠. 여기도 치솟고, 지금 하락장 돼도, 여러분들 그거 아죠? 하락장 돼도 옛날 가격에 비해서는 올라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나 이런 거 댓글 보시면 그래요. 막 지금 뭐 1억 떨어졌다, 2억 떨어졌다, 막, 뭐, 근데 거기 댓글 봐요. 야, 옛날에도 5억 올랐잖아. 이런 말 한단 말이에요. 야, 5억 오른 애가 지금 1억, 2억 떨어졌다고 곡소리 내지 말라 그런단 말이에요. 물론 물가 상승률 이런 거 봐도 되는데, 그러니까 옛날에 이렇게 올랐다가 지금 요만큼 떨어져서 지금 근데 이게 막 난리라고 막 얘기하거든요. 근데 옛날에 요만큼이었던 애란 말이에요. 이미 이때 파는 사람이 제일 좋았고,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도 옛날보다는 돈을 번 거예요. 이게 더 떨어져서 이렇게 내려가지 않는 한. 이거 원래 들어갔을 때보다 또, 더 떨어지지 않는 한, 이건 번 거죠. 그리고 이거 또 나중에 상승장 오면 이렇게 올라갈 수 있어요. 예. 근데 이거를 견딘다는 거예요, 고수들은. 이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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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그러니까 계속 가는 거죠. 부동산 시계.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실패하지 않는, 이거는 그나마 그 입지도 좋고 괜찮은 애예요. 그러니까 계속 올라가는 애죠. 이 정도 부침이 있고 떨어졌다고 해서 이거는 하락이라고 보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예. 시장의 상황에 서큘레이션에 탄 거예요. 근데 얘의 본연의 가치는 본인이 가지고 들어가면 이 오르가 애가 있다는 거죠. 왜 사람들이 계속 전세 들어오고 살려고 하고 가깝고 교통 좋으면 얘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렇습니까? 근데 이게 아니라 잘못 들어갔어. 막 이쪽에 들어갔어. 막 뭔가. 근데 이때 떨어졌어. 이 애들은 이제 좀 손해를 봤죠. 이때 들어간 거랑 이때 들어간 애는 다르죠. 이때 들어간 애는 오른 게 마찬가지예요. 여전히 올라 있어요. 저점 찍고 올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쪽에 들어간 애는 쓱 망한 거죠. 이때 이 시기를 이렇게 올라가는데, 보세요. 시작점이 여기 있는 애는요. 지금 힘들죠. 여기서 더 떨어지면 더 힘들죠. 다시 얘가 설령 올라가는데 이게 시간이 얼만큼 버텨야 돼요. 못 버텨요. 이걸 못 버티고 또 판단 말이에요. 이거 팔아요. 요쯤에서 또 팔아요. 예. 못 버텨요, 이거를 무리하게 들어간 애는. 그럼 얘네 투자판에서 떠나는 거죠. 이 그래프상으로 한번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런 사람들이 여기 이 안에 옹기종기 모여 있어요. 이쪽에 막 떠난 사람, 지금 떠난 사람,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좀 다른 거죠, 고수랑. 그래서 실패하지 않는 고수. 저도 이렇게 얘기할 정도는 아니에요. 그런 투자를 많이 한 것도 아니고, 꼴랑 집 한 채 있으면서 꼴랑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도 다 주워들은 얘기죠. 예. 재테크는 실패는 머리가 아닌 가슴이다. 왜냐면 왠지 그럴 것 같고, 나의 희망과 호프, 그렇죠. 이런 거에 공부보다도 그런 걸로 간다는 거예요. 순간의 감정, 비이성적인 판단.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너너이님도 그래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 투자 원칙을 얘기하면 이게 원칙대로만 움직여요. 예를 들어서 보수, 그쵸. 10% 하면 무조건 손절매. 내가 그 전에 30% 받고 막 40% 시장이 어떻게 돼도 얘가 10%딱 떨어졌어. 그럼 난 나와. 무조건. 그런 원칙. 기계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원칙들. 워렌 버핏의 투자 원칙 뭐죠? 1번. 원금을 손해보지 마라. 2번. 1번 원칙을 지켜라예요. 원금을 손해보지 마라. 그 원금을 손해보지 마라가 뭐예요? 실패하지 않는 거예요. 저번에도 얘기했죠? 워렌 버핏에게 최악의 투자는 뭐냐? 투자하지 않는 것. 이게 자기에겐 최고의 실패였다는 거예요. 어디 이상한 데 들어가서 꼬라봤다는 얘기 안 해요. 이분은. 벌써 고수의 마인드죠. 돈을 더 넣어서 들어갔어야 됐는데 못 들어간 거. 들어갈 놈이 보였지만 이때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못 들어간 거. 이게 자기는 최악의 투자라는 거예요. 투자를 못한 게 투자라는 거예요. 왜? 원금을 손해보지 않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투자의 성공은 지식과 실행이에요. 지식은 뭐라고 그랬죠? 투자 실패를 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식을 쌓으면. 그래서 투자 실패를 피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투자판에 남아 계셔야 돼요. 그러면 이 투자판에 넣은 시드머니가 이렇게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어요. 커졌다 작아졌다 할 수도 있는데 얘가 코어가 돌아간단 말이에요. 이 원금을 손해보지 않았으면. 이 원금을 손해보지 않았으면 커졌다 눈덩이가 좀 적어질 수도 있는데 이 코어가 손해보지 않으면 다시 굴러가요. 뭐에 따라서? 시장 성장에 따라서. 이 문덩이가 이렇게 작아졌다, 좀 작아졌다, 다시 커지고 이렇게 올라간다. 네. 지금 부동산 그거랑 맞춰서 그 독점적 대상 이게 지난 핵심 사업에 집중하라고 나왔죠. 핵심 사업이 뭐예요? 기업에 있어서 독점적 영역이에요. 이걸 정말 이렇게 사회가 발전하면서 독점적 영역이 쉽지 않아요. 봉구비어 하나 얘기를 들어서 처음에 감자튀김이랑 맥주 너무나 그런 컨셉으로 나왔을 때 그 다음에 뭐 나왔어요? 그런 업체들이 엄청 나왔죠. 그 매운 떡볶이, 엽기 떡볶이 나오고 뭐 나오고 뭐 나오고 진짜 돈 되는 영역은 지금 그래서 뭐예요? 진입장벽을 쌓아야 돼요. 진입장벽을 쌓으려고 뭐예요? 연구 개발하는 거예요. 남들도 못 쫓아오고 브랜딩하고 막. 예, 그렇죠. 특히 부동산 같은 경우 땅이 중요하다. 이게 뭐예요? 입지예요, 입지. 강남 한복판, 강남 테헤란로랑 저저 어디 경기도 그거랑 땅값이 다르죠. 막 여기 허름한 애가 갖고 있어. 근데 얘가 깔고 앉은 땅의 가치 봐야 된다. 이게 부동산 투자자들은 이걸 보는 거죠. 땅의 가치. 이게 뭐 입지죠. 입지. 이 건물이 위치한 위치가 입지예요. 땅의 가치, 지분, 땅에 대한 대지권 비율이 얼마나가 되냐. 그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아파트. 아파트는 항상, 우리나라는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높죠. 지금 오피스텔, 상가. 이거 지금 죽어나가죠. 상가 지금 막 엄청, 임대 엄청 뜨고, 꼬마 빌딩을, 강남에 꼬마 빌딩 얘기했었잖아요. 백억 부자들, 꼬마 빌딩으로 돈 버는 사람들, 건물주. 그 상가 엄청 떠가지고, 임대 엄청 줘가지고, 손해보는 사람들 많다고 하더라고요. 예. 땅에 대한 지분, 요거 잘 보셔야 돼요. 땅값을 주목하는 거예요. 왜 신도시 아파트들이 그렇게 했는데 연식이 갈수록 감가상각이 크게 되는 게 땅값이 서울보다 낮기 때문에 그래요. 왜 땅의 본연의 가치를 서울은 지킨단 말이에요. 부동산의 가격은 제가 얘기했죠. 지가 플러스 건축비예요. 이게 부동산이거든요. 서울은 뭐예요? 이게 건축들은 이게 막 거의 뭐 제로에 수렴하는 애들도 있어요. 막 눈물 나고 근데 얘가 높은 거예요. 여기서 개발 하나 터지면 막 날라다니는 데죠. 근데 부동산 저쪽 신도시나 이런 쪽은 이게 있는데 이건 높죠. 이거 워낙 좋게 막 커뮤니티 지어놓고 근데 시간이 갈수록 얘는 감가가 심한단 말이에요. 왜 옆에 또 새로운 아파트 들어서고 하면 수요가 이쪽으로 다 가거든요. 얘는 감가가 심하게 돼요. 이게 높지가 않죠. 예. 그 신도시 자체나 새로운 곳에 지가가 올라가긴 해야 돼요. 근데 서울을 능가할 수는 없죠. 네, 맞아요. 지금 막 지방에 투자했던 사람들이 그거 돈 다 빼가지고 지방에 돈 모으신 분들 다 서울로 한대요, 지금. 예, 그래서 지방은 양극화됐잖아요. 지방은 다 미분양 나고 뜨고 있는데 막 서울은 다시 지금 막 움찔움찔하고 막 다시 오른다고 그러고. 예, 지금 상황이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예. 이길 수 있는 투자, 실패하지 않는 투자, 부자를 깨워라. 근데 이 사람은 그에서 뭐예요? 기회 본능이에요. 이 책의 재미. 기회 본능. 부자, 본능을 깨워라. 예.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실패하지 않는 방법들을 하면서 예. 카지노에서는 도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카지노 회사의 주식을 하는 사람이 현명하다. 이거는 너무나 명언이죠. 맞아요. 똑똑한 사람은 카지노 가서 도박하지 않아요. 카지노에서 돈을 딸 수가 없어요. 일반인들은. 카지노가 짜놓은 거기에. 그래서 카지노 회사의 주식을 사는 사람이에요. 저 예전에 첫 회사 있을 때 재무팀 부장님이 계셨어요. 저희가 워크숍 갔다가 이렇게 오는데 강원랜드에 살짝 들리세요. 이게 부장님 있고 저 기획할 때니까 이렇게 부장님 차 타고 이렇게 오고 있었거든요. 너 내 차 타라 서울까지 데려다 줄게 이렇게 하고 가고 차장님 계셨어. 이게 강원랜드 좀 들리자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차장님이 막 입단속 시키는 거예요. 야, 우리 강원랜드 갔다는 거 말하면 안 돼. 난 처음에 우리 도박하러 가나? 막 그러면 이런 분인지 몰랐는데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분이 강원랜드 주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손님이 이렇게 지나가는 길에 가는 길에 임장한 거예요. 그 탐방 온 거예요. 기업 탐방이라 그러죠. 예. 강원랜드 손님이 얼마나 받는지 그거 아세요? 강원랜드는 들어갈 때 입장권을 받아요. 입장료를 받아요. 전 세계에 이런 카지노가 없어요. 카지노에 돈 쓰러 가는 사람한테 입장료를 받는다니까요. 무슨 놀이공원, 뭐 롯데월드도 아니고.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 이 부장님이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야, 카지노 들어가는데 입장료를 받는다? 야, 이거 어느 그 도박에 미친 사람들이 입장료 그거 좀 낸다고 안 들어갈 것 같아요? 입장료 내죠. 얼마나 사업 구조를 설계 잘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강원랜드 한 5분, 10분 딱 보시더니 딱 하는 얘기. 보유! 이러는 거예요. 보유. 이거. 진짜 저는 이 주식 투자자의 이걸 봤어요. 제가 지어낸 얘기 아닙니다. 이거 지어낸 얘기 아니에요. 진짜요. 이분이 주식으로 집이 세 채인 분이고 아들내미랑 같이 이사해가지고 막 그 목동 들어가고 그러신 분이거든요. 되게 해박하신 분이에요. 이분도 재무라인이었죠. 이분도 그래서 이분 옆에서 멘토로 삼고 막 주식 공부하려는 그 무리들이 있었어요. 신입 그 약간 주말반 막 있고 막 이제 그 정도였어요. 공부방을 운영할 정도 회사 내에서 되게 그러니까 첫 회사가 그런 공부하고 이런 게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회사가 월급은 많이 안 주는데 재테크 그런 그 뭐라고 해? 약간 길드 그런 게 있었어요. 직원들끼리. 저는 그때 좀 주, 주말에 그런 거 출근하기 싫어가지고 야 주말까지 회사 가야 돼 싫어하고 안 갔는데 이분이 필두로 약간 그런 게 있었어. 그래서 강원랜드 보시더니 보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 더 들고 있겠다 이 주식을. 아, 그렇죠. 투자를 방해하고 되게 거부한 내 안에 본능을 깨워야 된다. 이게 실전 투자기를 얘기를 하신 거죠. 네. 그래서 우리 몸에 잠재된 원시 시대 때 발생학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본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사람이 원래 그렇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돌아가기 많은 사람이 이렇게 살기 때문에 평범한 삶을 사는 거죠. 근데 부자가 되기 위해선 이것들을 깨우쳐라. 깨우쳐라라고 이렇게. 그러면 뭐가 있을지 하나씩 볼게요. 본인의 확신과 지식이 부족해서 뭐예요? 대세에 따른다. 우리 많이 그렇잖아요. 왜 대중 시류에 따를까요? 네. 근데 투자는 뭐예요? 늑대처럼 소수의 편익. 그래서 옛날 증권회사인가 모두가 예스할 때 노라고 얘기하세요. 저는 이게 그거 그 광고 카피 보고 뭐야? 그래도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야? 근데 이게 투자를 하신 그 투자자들의 탑 마인드가 이거야. 모두가 예스라고 할 때 노. 이게 반골 기질로 노한 게 아니에요. 이게 본인의 어떤 투자 원칙과 지식으로 노를 할 수 있어야 된다. 내가 보기엔 아니야. 내가 공부한 내용, 내가 투자 원칙으로는 아니야. 물론 그 투자 원칙과 지식이 틀릴 수도 있어요. 맞아. 틀릴 수도 있지만, 틀리지 않기 위해서 그만큼 많이 보고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고, 투자 원칙으로 한다는 거예요. 지루에 영합하지 않는다. 야, 어디가 뜬대? 야, 어디가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들어가래. 막 이런 거 안 되는. 그 사람은 아는 것보다 믿는 걸 더 좋아해요. 믿는 거는 마음이 편하거든요. 근데 아는 거는 자꾸 뜯어봐야 돼. 공부 더 해야 돼. 이거 맞을까? 그래서 아는 건 뭐예요? 나에 대한 믿음이에요. 내가 공부 부족한 게 아닐까? 믿음은 누구죠? 타인에 대한 믿음, 그, 그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결정내야 될 걸 타인의 믿음으로 회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편하죠. 책임을 안 지려는 거야. 난 너 믿었는데 누가 믿으래? 응? 누가 나 믿으래? 너의 지식을 믿으라는 거고 나 스스로를 믿으라는 거야. 너의 결정을 그래서 누누이 얘기잖아요. 투자 결정은 개인이 본인이라고. 당신이 이렇게 해서 나 투자 실패했잖아. 누가 믿으래? 응? 그걸 누가 믿으래요, 그걸. 그 사람이 막 안 들어가면 죽는다고 얘기했어요. 아니에요. 그 사람 그냥 본인 얘기한 거예요. 이걸 믿은 건 본인이 믿었잖아요. 믿으래? 저도 그래서 지금 책들 많이 읽고 있는데 막 참고는 하죠. 근데 제가 그거 하나 믿고 들어가면 돼요? 아니에요. 제가 지식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현명하게 판단하셔야 돼요. 이 사람들이 그럼 뭐라 그럴 것 같아요? 누가 믿으래? 이 얘기 한다니까요. 그 다음에 인식 체계예요, 우리.
본인이 듣고 싶은 것만 보고, 이거 많이 그러죠. 특히 경영자들.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할 때까지 계속 얘기하죠. 우리나라 컨설턴트들을 제가 뭐라고 싶었는데, 기업이 경영자가 A라는 안을 만들고 싶어요. 근데 이걸 올려가지고 이렇게 하게 제가 그 결정을 받기 어려우면 뭐예요? 컨설턴트 부르죠. 그리고 얘네가, 그러면 컨설턴트는 뭐예요? 이 고객의 니즈를 파악을 하죠. 고객의 니즈가 시장에 있는 니즈도 있지만 이 사람이 고객의 니즈예요. 이 사람이 뭘 원해? 그럼 거기에 따라서 만들어주죠. 어. 대표적인 게 공무들도 그렇죠. 공무원 뭐 공공집단 뭐 A라는 무슨 사업 런칭해야 돼. 뭐 사업성 타당성 검토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거 해야만 돼. 왜 이렇게 만들어줘? 아, 이런 얘기는 안 되는데. 아, 아니 그런 요소가 있다고.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런 요소가 있다고요.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이용하는 거예요. 그럼 공공기관, 기업은 컨설턴트들을 필요로 하고 컨설턴트들은 또 그런 기업들과 같이 해서 고객사로서 그렇게 하는 거고. 다 그런 거죠. 예. 그래서 고수든 뭐예요?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요. 요행을 바라지 않아요. 좋을 거야, 뜰 거야, 부동산 다시 뜰 거야, 모르는 거예요. 지금 하락장을 대비하고 금리가 올랐을 때 어떻게 하고, 미국 지금 자금을 빼가면 지금 어떨지, 그리고 미국 주식 들어가야 되나,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누누이 얘기했는데, 포트폴리오라고 했잖아요. 분산 투자. 제가 얘기할게요. 저는 분산 투자는 누가 하는 거예요? 개미들은 하는 거 아니에요. 분산 투자들은 부자들이 하는 거예요. 왜? 이 쌓아놓은 부를 지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개미들인데 돈을 모으려면 집중 투자해야 돼요. 집중 투자, 장기 투자해야 돼요. 이래야 돈이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얼마 있지도 않은 저들 분야 투자할 때 돈이 얼마나 모일 것 같아요? 한 500년 걸려요. 그냥 본인이 공부 열심히 해서 딱 우량주나 뭐 딱 들어가서 장기 투자하세요. 분산 투자 누가 하는 거다? 워렌 버핏 같이 돈 많은 사람들. 돈 좀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해칭 전략 쓰려고 하는 거예요. 돈 없는 사람들은 분산 투자 할 것도 아니에요. 뭐 아모레 하나, 삼성 하나 이렇게 하나 들어갈 거예요. 아모레 주식 하나, 삼성전자 주식 하나, 뭐 네이버 안 좋지 요즘. 네이버 하나, 뭐 카카오 하나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는 주식은 그래요. 분산 투자는 돈 어느 정도 일정 자산이 쌓인 사람들이 그 자산을 약간 디펜딩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주식으로 돈을 벌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집중 투자, 장기 투자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 거예요. 뭐 이렇게 하지. 그 도사환상, 누군가 나오겠지. 귀인이 나오겠지. 누군가 나에게 와서 워렌 버핏 같은 사람이, 저는 워렌 버핏의 그 점심 식사도 좀 그래요. 귀인 도사 같은 사람인 거죠. 그 사람이 입지점적으로 한 거예요. 본인의 성공은 뭐 본인이 만들어가야 되는 거야. 귀담아 들을 수는 있겠죠. 마녀환상. 그 옛날 마녀 사냥을 했다는 거예요. 막 그 가뭄이 들고 막 세상이 흉흉해지면 유럽에서 어떻게 했는지 마녀를 하나 만들어요. 그 마녀 조건이 있죠. 뭐 머리가 몸무게가 어떻고. 그래서 옛날 이 마녀가 되게 미인의 조건이래요. 마녀 예전에 유럽 그 마녀라고 막뭐 진홍빛에 뭐 머릿결에 뭐 키는 몇에 몸무게. 근데 이게 미인이에요. 미인. 보면 이 스펙을 듣잖아요. 신체 조건을 들으면 미인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처형한 거죠. 이 사회가 흉흉하고 막 재물 바치듯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다 어디서 오는 거예요? 인식 세계의 오류와 그 믿음, 잘못된 믿음, 지식을 쌓지 않고 누군가를 믿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존감이 낮고 본인의 지식이 부족한 사람이라 할수록 어디에 빠져요? 사이비 종교에 빠져요. 본인의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 사이비 종교. 뭔가 절대자가 있고 그런 걸 원하거든요. 근데 이게 인간의 본능이라는 거예요. 이분은. 인간의 본능에 그런 정신적인 나약함이 있다는 거죠. 왜? 생존을 위해서 대중과 함께 하려고 하니까. 사이비 종교도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 가면 마음이 편안한 거야. 엄마, 아빠, 가족이랑 있을 때부터 싫어. 왜? 엄마, 아빠는 계속 잔소리 하거든. 너 취업 언제 할래? 결혼 언제 할래? 너 월급, 근데 이거 피해가 이쪽으로 가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과 기도하자. 기도하면 영생 온다. 이게 사이비 종교. 말도 안 되는 거죠. 전문가 귀인이 나타나 큰 돈을 벌게 해주는 환상. 있는 거. 여기 나오죠. 있는 것을 선호하는. 그죠.
본인의 실패를 마녀사냥하는 거야. 이거 환경, 음모론, 시장. 이래서 안 돼. 그러니까 마녀라는 게 특정하는 게 아니라 남 탓하기 위한 대상을 하나 만든다는 거야. 부자들 음모론. 저거 엄마 아빠가 잘 살아서 그런 걸 거야. 물론 금수저들은 애초에 우리랑 비교 대상이 아니라는 아니까 금수저는 금수저들의 리그가 있어요. 우리랑 달라요. 그럼 금수저 우리 못 되냐? 우리 자식들을 금수저 만들면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금수저가 돼서 그 금수저를 우리 자식들한테 주면 얘네들은 금수저 리그에 들어가겠죠. 저희 때는 금수저가 못 되는 거예요. 나 금수저 하니까 그렇지 않아요. 태어날 때 태어날 때 부자가 아닌 건 당신의 잘못이 아니지만 죽을 때 부자가 아닌 건 당신의 책임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저는 이게 맞다고 봐요. 태어날 때 부자가 아닌 건 당신의 잘못이 아니죠. 당연하죠. 태어날 때부터 어떻게, 그거는 부모님의 재력인데. 근데 죽을 때 부자가 아닌 건, 그건 본인의 책임이 맞죠. 못해도 80년, 60년을 살 텐데, 그동안 부자가 안 됐으면 본인 책임이 맞지. 그거는. 그렇지 않을까요? 그럼 우리가 부자가 되면, 우리 자식은 뭐가요? 태어날 때 부자로 태어나서 금수저로 시작을 하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부자를 시기 질투하지 말고 칭찬하고 따라라. 이거 어디서 나와요? 부의 비밀에서 나오죠. 책 부의 비밀. 부의 비밀 100년 전에 써진 책이라고 그랬죠. 뭐라고 그랬어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를 쫓고 부를 축적하는 건 자기 개발이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부자를 경계하지 말고 부를 좋아하고 나 부자가 되고 싶어. 너에게 갈 거야. 이게 부를 경계하지 말고 부를 좋아해야 돼요. 그럼 얘가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 또한 부에게 다가가기 위한 노력을 할 때, 만났을 때, 랑데뷰 됐을 때 부자가 된다는 거. 이게 부자의 비밀, 100년 전에 써진 부자의 비밀이란 책에서 나오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동양은 어떻게 하죠? 청렴결부에 계속 얘기하죠? 탐욕스럽다고 하죠. 이거 강조하는 사람 잘 보세요. 본인은 부를 축적했을걸요. 이 부를 시샘하고 나누기 싫어갖고 계속 너는 가난하게 살아야지. 넌 노동만 해야 돼. 노동만 신성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죠. 근로소득이 얼마나 좋아요. 예? 노동만 하다가 교회라고 고지혈하고 뭐 막 그렇게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이 이런 애들 레버리지하죠. 읽었던 책들 지금 다 복습 나온다 진짜. 이런 이게 돈 있는 사람들이 레버리지 하는 거죠. 이런 애들 갖다가 쓰고 너 노동만 해 가스라이팅하고 그런데 본인은 하고 야 재테, 재테크 대투자 망해 그 신성하게 노동으로 돈을 착실하게 일해서 착실하다고 얘기하는 거. 이것만 왜 착실한 거예요? 투자 공부도 열심히 하는 게 착실한 거지. 그렇지 않을까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서 막, 그래서 항상 그랬죠. 돈에 관심 없다고 하고, 돈에 대해서, 초연한 사람들이 제일 돈에 미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여서 사람들을 호도하는 거죠. 돈을 좋아하세요. 돈을 좋아하는 건 절대 잘못이 아닙니다. 예. 과시 붙는 거죠. 그렇죠. 체면, 품위 유지비. 요즘 뭐 무슨 들어보면 여보 나 품위유지비 있잖아 있단 말 오늘 귀하게 여기고 느낍니다. 예. 그래서 이분은 내 집을 마련하라고 했죠. 집 마련하라는 게 투자자마다 다르죠. 키오사키랑 패스트 트랙은 뭐라 그랬어요. 집을 사지 말고 그 집을 싼 월세 전세 들어가고 그 시드머니를 활용해서 투자를 해서 부를 빨리 쌓아라라고 얘기했죠. 근데 이분은 집을 한 채 빨리 마련하라고 해요. 예. 집을 빨리. 그래서 이거는 지금 이것도 다 개인 투자자마다 다른 거죠. 저는 헐벌님 있죠. 이피센스 쓰신 헐벌님도 이거예요. 목표 내 집. 이 내 집을 뭐야? 현명하게 똑똑하게 갈아타라라고 얘기하는 거. 현명한 애로 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투자랑 주거를 왜 분리하냐? 그냥 네가 산 주거가 입지 좋은데 살면 얘가 계속 투자 가치도 오르지 않냐? 그러니까 투자자들도 불축소 가진 투자자들도 소식은 여러 가지인 거예요. 맞아요. A라는 사람은 이렇게, B라는 사람은 이렇게. 근데 대세로 따르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의 상황에 맞게 그 트랙을 가세요. 그 마침내 부자 구축 빌라로 거의 월 1,000 들어오시는 분이 있다 그랬죠. 그럼 나는 구축 빌라로 가면 본인이 난 돈이 없어 시드머니를 저렇게 오래 못하겠어. 그럼 이쪽 가시는 거예요. 국민평균 삼수 시세 차익으로 간다. 그러면 이제 키요사키랑 뭐 너나이님 같은 트랙으로 가시는 거고
아, 난 몰라. 주거와 투자 분리 힘들어. 돈도 없어. 헐월님 트랙 같이, 이분 같이, 브라운스토님 같이 이렇게 가는 거죠. 아, 브라운스토님은, 아, 이거 좀 다르다. 자가를 만들어서 그걸로 계속 갈아타는 거예요. 이 헐월님 좀 보면 이거는 자기를 만들고 투자는 주식이라든지 다른 쪽으로 가는 거죠. 눈덩이 투자법도 그런 거잖아요. 예, 다. 그러니까 집을 추적하신 분들 보면 내 집을 샀냐 안 샀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본인의 컨디션에 맞게 마련한 거예요. 난 집을 사고 간 거고, 나는 집 살 돈 빼가지고 그걸로 투자한 거고. 이게 정답이 아니에요, 그거니까. 여러분들이 딱 보시고 결정을 하시면 돼요, 그 방식을. 아, 예, 손실공포, 이거는 또 본능이라는 거죠. 항구에 정박해서 출항하지 못하는 선박. 배가 바다에 갈 때 의미가 있는 것이 항구에만 있으면 뭐예요? 이건 배 아니죠. 돈 들고 있으면 그건 투자자가 아닌 거예요. 공부만 하면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올림픽 주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 야, 이게 고수의 마인드죠. 그래서 이분은 또 계속 집을 구매하라고 얘기해요. 예, 계속 이분은, 음, 그 근시안적 본능이 있다는 거. 요걸로, 이게 뒤에서는 실패의 유형인데 자포자기족이랑 좀 일맥상통하죠. 단기 투자, 한방, 나 지금 소비, 예, 일확천금, 이런 거 없다는 거예요. 이런 거 없죠. 쾌락 본능. 참고, 이거 마시멜로 이야기 아시죠? 아이가 이렇게 있는데, 너 지금 이거 안 먹고 참으면 나중에 더 큰 마시멜로 한 개 더 줄게 하는 애랑 못 참고 홀랑 먹어버린. 이 참고 견디는 이 유형이 사회에 나갔을 때 실제 연구 통계 결과가 크게 성공이나 부를 축적할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왜 이 참고 견디는 게 금융시장에 뭘로 나오죠? 복리 마법과 만나면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와, 이 참고 견디는 느낌, 장기 투자, 이게 복리랑 만나면 복리의 마법이 나옵니다. 아인슈타인도 놀랬다는 이 복리의 효과. 그렇죠. 맞아요. 빚과 대출 레버리지는 다른 거예요. 남의 돈을 땡겨오는 것 같죠. 빚은 남의 돈 땡겨서 뭐 하는 거예요? 소비를 하는 거예요. 레버리지는 뭐예요? 남의 돈을 땡겨서 투자 또는 자산에 넣은 거예요. 얘는 나중에 더 크게 나오는 거죠. 물론 망할 수도 있긴 한데 얘는 자산 나에게 더 큰 부를 주는 거고 소비는 뭐예요? 그걸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빚이랑 대출받고 레버리지 하는 거랑 분리하셔야 돼요. 예. 부자들의 취미는 독서라는 거예요. 공통적으로 봤을 때 자기가 봤을 때. 그리고 단기 투자는 그 투자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다 수수료가 붙고 중개 다 있거든요. 거래세 있고. 이거 단기 투자해봐야 효율이 안 난다는 거예요. 물론 그 작은 돈이라도 먹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예, 예를 들어서 분양권 먹고 뭐 하고, 단타. 부동산에도 단타 매매 있는 거 아세요? 요즘 부동산 거래가 불량일 때 엄청 빈번해지 거래가 많아지니까 그 300, 500이라도 먹으려고 뭐, 물론 재산세, 뭐 취득세 다 하고 하는 거겠죠. 다 고려해도 300, 500 먹어도 난 할랜다 하고 이렇게 빈번하게 계속 단타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부동산 시장에. 불장일 때. 지금이야 거래가 없으니까. 왜냐면 불장일 때는 막 거래가 많단 말이에요. 그럼 요 거래 하나하나를 300, 500에서 막 주식 단타식으로 막 먹는 분들도 계세요. 예. 왜냐면은 막 네이버 이런 데 보면 막 직거래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막 올려요, 글. 지금 컨디션 얘기죠. 5월 얼마에 보증, 막 이렇게 올려요. 그러면 연락하면 직거래하고 막. 그럼 300만 원 먹고 이제 엑시트하고. 또 좀 있다가 또 하나 들어가서 500만 원 먹고 엑시트하고. 물장일 때는 많았죠. 지금 하락장일 때는 거래 자체가 없으니까 쉽지 않죠. 영토 본능, 소화기, 그 입지센스 책 헐헐님 얘기하면 두 분을 컨설팅 해준다고 그랬잖아요. 어, 인천에 사는 분이고 이렇게 이분 소득 받는데 어디 들어가라고 얘기했는데 이분은 어떤 자기 인천 토박이야. 가기 싫어했어. 그래서 계속 거기 살았어요. 근데 이분은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대출 받아서 들어가서 자산이 3배인가 4배 차이 났대요. 예. 그러니까 이 계속 토박이는 자기 거기만 있는 거예요. 눈을 끄게. 그래서 여기서 나와서 왜 상급지로 가냐. 이유가 있는 거예요. 상급지로 보세요 한단 말이에요. 그 월북 카페 유튜브 보시면 다 이게 컨설팅 해주시거든요. 본인의 상황 얘기하고 하면 다 상급지를 가라고.
말씀을 하세요. 조금 일을 하셔라도 조금 좀 자금을 좀 융통하셔갖고 상급지를 가세요. 근데 막 아는 분들은 저 여기 있는데 돈 조금 해서 이거 빼서 여기 대장 아파트 갈까요? 이런단 말이에요. 자기가 사는 그 지역에. 근데 그 서울 전체를 이제 주물럭주물럭 하시고 전체를 보시는 분들은 뭐예요? 여기보다 이거보다 상급지 여기가 저평가돼 있으니까 여기를 가라고 많이 얘기해요. 근데 이분은 이 상급지를 몰라요. 생소하거든요. 이분들이 이걸 다 한단 말이에요. 컨디션을. 임장도 다니시고 어디가 대장이고 어디가 대장이고 하니까 이 가격 갖고 여기 대장 들어가실 바에 그 돈으로 조금 더 해서 여기 대장은 아니지만 여기로 들어가시는 게 투자관점으로 좋다. 그렇게 그 컨설팅 해주시는 사례가 많더라고요. 상급지, 상급지. 그래서 중요한 거죠. 이런 오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몸에 이게 내재가 돼 있다는 거예요. 발생학적으로. 그럼 이걸 어떻게 깨우쳐야 되냐. 부자가 될 가능성은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주어졌다. 이 말 전 좋아합니다. 물론 이 가능성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금수저들은 부자가 될 가능성이 더 높긴 하겠죠. 근데 제가 월세집 그 막 구축 빌라 그런 집에서 태어나서 그렇다 하더라도 부자가 될 가능성은 있긴 있어요. 근데 그 가능성을 키우고 터뜨리는 건 본인의 노력인 거죠. 네, 맞아요. 가능성 자체가 제로이진 않아요.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소유캔이에요. 그래서 당신도 할 수 있다. 나도 할 수 있다. 우리 모두 부자가 될 수 있다. 전 그렇게 믿습니다. 네, 맞습니다. 가난을 극복하는 10계명. 네. 책을 읽고 저축계획표 써라. 도파민 중독돼서 허비하지 말고 품위 유지비하고 중대형차 뽑을 때 대중교통.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저는 의도했던 건 아닌데 맨날 차를 바꾸자고 그랬어요. 와이프한테. 와이프가 직장 구하면서 첫 탔던 차거든요. 예, 그러니까 준소형 차였어요. 예. 지금 몇 년 돼서 얘가 15년 됐어요. 자동차가. 얘가 슬슬 아파요. 얼마 전에도 또 정비 받았는데 뭐 무슨 고무 패킹이 떠서 후미등이 안 꺼지는 거예요. 그래서 배터리 방전 나고 와이프 고생했죠. 차를 와이프가 타니까 전 잘 안 타니까. 근데 애들도 지금 크고 저도 그러니까 막 차가 좁은 거예요. 그래서 SUV 바꾸고 싶다고 그래갖고 막 소렌토 하이브리드 막 그런 거 알아보니 가격이 뭐 엄청난 거예요. 그래도 필요하면 사야 되니까. 근데 제가 이 재테크 책 읽으면서 마인드가 바뀌었어요. 제가 이번에 여름휴가 대구 갔다 오면서도 너무 더웠거든요, 차가. 그래도 와이프한테 우리 붕붕이 오늘 더 탈 수 있을까? 와이프 말. 내일 고장 나서 퍼져도 어쩔 수 없는 차인데 그래도 그래서 나 5년은 더 타고 싶은데 5년 아니라 가능하면 10년도 더 탈 수 있어요, 저는. 마인드가 진짜 그래요. 마인드가 바뀌었어요. 저 막 SUV 알아보고 막 그 소렌토 하이브리드 막 링크 보내주고 했는데 지금 그렇지 않아요. 지금 저 우리 붕붕이 진짜 5년 가능하면 10년도 더 타고 싶어요. 진짜 그래요. 네, 맞아. 차 바꾸잔 말 이제 안 해요, 와이프한테. 호기롭게 한턱 내고 이런 거 없다는 거예요. 자린고비 되라. 옛날 첫 회사에 너무 그래도 좀 저는 저것 좀 그런데 과장님인데 한 번을 안 사는 거예요. 무슨 프로젝트 하거나 뭐 하는데. 아, 근데 저는 이거는 조금, 그만큼, 임장해라. 임장. 아, 저도 임장 와이프랑 주말에 좀 다녔는데 더워지고 하니까 힘들더라고요. 휴가 시즌인데. 진짜 하시는 분들은 맨날 임장 다니시죠. 음. 돈 안 들고 전신운동 되는 등산조깅. 저희 와이프랑 저는 안 그런데 에피크, 캐시워크. 얼마 전에 봤는데 815? 가수 션님이 815 80.5km, 야, 40.195죠. 막 그거 2배 되는 길이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션님은 캐시워크 하면 캐시워크 완전 돈 폭발 나간다고 막 우스갯소리로. 그렇죠. 집에 음식을 해 먹어라. 유식 휴대폰. 저도 휴대폰 한지 한 지금 3년 넘어가거든요. 근데 워낙 사이트들이 무거워지고 캐시를 많이 먹으니까 가끔 얘가 핸드폰이 그냥 작동을 안 해버려요. 프리즈가 돼요. 그럼 껐다 켰다 하고 막. 국내 10원 하나까지 가계부 써라. 네.
내 집 사고 융자 갚아라. 전세 살지 말라고 하는 사람. 전세에 대해서 어떤 유튜브 봤는데 청담동 목자분 그분이 그래요. 전세 살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 작은 집이어도 보니까 자기 집에 살라고. 근데 되게 그러니까 이 전세를 뭐요? 전세 살면서 전세 살면서 낭비하는 거랑요. 막 어떤 분은 그래요. 야, 너 전세에서 여기 사지 말랬는데 키오스aki 전세 살라며 전세 살면서 그 가가로 있던 돈 빼서 투자한 거랑은 다르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제발 헷갈리지 마세요. 투리 하나 잡아가지고 막 그 물고 늘어지는 분들이 있는데 전세 살면서 낭비하는 사람이랑 전세해서 이 차익으로 투자한 사람이랑 다르잖아요. 이건 목적이 있는 전세잖아요. 남의 돈을 떼기는 거 뭐라고 했죠? 빚지는 거랑 대출이라고 그랬죠. 빚져갖고 그냥 흥청망청 쓰는 거랑 내가 빚져가지고 그 내 투자한 거랑 다르잖아요. 이거는 투자예요, 투자. 투자예요. 남의 돈, 내 돈 해서 투자 들어간 거고, 이거는 전세는요, 그냥 집 살 돈 없고, 집 안 사고, 그냥 편하게 2년마다 돈 빼갖고, 그렇게 하고, 흥청망청 쓰는 거. 이건 다르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똑같이 전세 산다고 볼 수가 있어요. 제발 헷갈리지 마세요. 예. 어느 책에서는 전세 살라 그러고, 여긴 또 전세 사지 말라 했는데, 말이 틀리잖아. 뭐, 앞에만 듣고, 문맥 안 듣고. 전세 사는 게 목적이 있으면 돼요. 나는 큰 걸 도모하겠다. 그래서 나 서울에 나 집 샀어. 경기도에 전세 살고 서울에 집 산 사람 제일 좋아요. 뭐죠? 투자와 그게 분리돼 있는 사람. 이게 좋죠. 서울에 집 살고 본인. 근데 난 전세 살고 외제차 끌고 그냥 계산해. 그게 어떻게 이게 같냐고요. 다르죠. 다르죠. 제발 헷갈리지 마세요. 꼬투리 잡아가지고 막 저는 그래서 댓글 안 해놨는데 가끔 무슨 부동산 얘기 뭐 하면 꼭 댓글들에 막 그 꼬투리 잡아가지고 그거 하나 꼬투리 잡아가지고 전체 내용은 안 보고 왜 이렇게 피곤하게들 하는지 모르겠어요. 진짜들. 내용은 다 안 보고 그냥 꼬투리 잡기 위한 꼬투리예요. 그냥 그거 하나 보고서 야 앞에서는 전세 살지 말라고서는 너 키오사키 할 때는 전세 살라고 해놓고서는 왜 여기 와서 또 전세 살지 말라 그러냐? 그건 브라운스톤 님이 얘기랑 키오사키 얘기랑 구분이 그 관점이 다른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전세는 뭐예요? 낭비하는 전세인 거고, 그 키오사키에서 나왔던 건 자기가 사는 집에 돈을 빼서 전세 살고 그 돈으로 투자를 하라 그 얘기인 거지. 또 문맥은 못 듣고 그냥 전세 살라 말라 그 얘기 하나 듣고 와가지고, 음, 아니 제 얘기가 아니고 오늘 유튜브 이렇게 다른 댓글들 보면 너무나 그런 댓글들이 많아요. 요즘 초등학교들도 그렇더라고요. 애들이 그거 하나, 단어 하나에만 빠져갖고 문맥을 못 본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미디어의 폐해이기도 해요. 독서를 안 해서 그래요, 그거는. 독서를 안 해서 문맥적인 사고를 못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말은 끝까지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그거 하나, 그래서, 너 이랬지? 코트리 잡아가지고. 그렇게 문맥을 이해 못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두 번째, 트집을 잡기 위한 트집. 흠집을 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유튜브에는 다양한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솔루션이랑 실패 유형이 있고 그걸 매칭해서 솔루션을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이건 제가 좀 표로 만들어봤어요. 책에 이렇게 안 나와요. 책은 이거 챕터 하나 나오고 챕터 나오고 여기에 솔루션인데 제가 좀 표로 좀 알게 된 겁니다. 실패 유형을 먼저 볼게요. 빚내서 소비한다는 거야. 아니란 낙관주의. 그러니까 99%는 빚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누이 얘기하죠. 빚지는 거랑 대출 레버리지랑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제발 헷갈리지 마세요. 빚은 소비를 위한 거고 레버리지는 투자를 위한 거예요. 이런 유형들은 그러면은 어떻게 솔루션 해야 돼요? 4번, 6번, 7번, 8번이죠. 4번 뭐예요? 가계부 써라. 이거 가계부 쓰라 어디서부터 눈덩이 투자법에도 나오고요. 입지센스 이제까지 제가 부와 관련된 책 봤잖아요. 다 얘기해요. 가계부 쓰라. 그리고 또 무슨 얘기 나죠? 신용카드 잘라라. 이 두 가지는 계속 나와요. 이 두 가지는 계속. 이게 작은 차이가 크게 나요. 6번 뭐죠? 서약서. 나 돈 안 쓸게. 나 외제차 안 탈게. 나 오마카세 안 갈게. 그런 걸 하라는 거예요.
그걸 서약서를 쓰니까 뭐예요? 형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고, 주변인한테 알려야 되고, 목표를 잡고 기록도를 하라는 거예요. 이게 서약서를 쓰는 의미입니다. 예. 7번 뭐죠? 진실을 파악해라. 너 자신을 알라. 소크라테스의 know yourself. 너 자신을 알라. 지금 네가 지금 빚내서 소비할 때 전세 살고 외제차 쓸고 막 지금 그럴 생각인지 다시 보라는 거예요. 잘못된 막연해. 괜찮을 거야. 이런 거. 8번. 신에게 기도하기. 저도 종교를 갖고 있지 않는데 이 사람은 뭐예요? 거부 반응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확실하다 효과는. 왜? 신이 여기서 신인데 그냥 하나의 뭐 기도를 하세요. 기도. 그냥 하느님이어도 돼요. 그게 뭐예요? 이게 아까 얘기했던 사이비 정보랑 다른 거예요. 맹목적인 추론과 다른 거예요. 그거는 본인의 자존감이 낮고 약간 마음의 안식을 위해서 그냥 절대자한테 의존하는 거랑 내 잠재의식의 기운을 용기를 얻고자 하는 거랑 다르다는 거예요. 제발 좀 그것도 헷갈리지 마세요. 네. 잠재력을 깨우는 주문. 난 할 수 있어. 난 할 수 있어가 어디서 오는 거예요? 믿음이죠. 나에 대한 믿음. 하느님 도와주세요. 자, 하느님에게 그렇게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은 하느님은 어떻게 할까요? 이거 영화에도 나와요. 브루스 올마이트인가 어디서. 어?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하면은 하느님이 무슨 신바트처럼 막 일확천금을 주실까요? 아니죠. 그렇지 않아요. 하느님은 어떻게 해요? 기회를 주시는 거죠.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 기회를 우리가 붙잡는 거고. 그렇게 막 기도를 하면 뭐예요? 부자가 될 기회와 가능성을 주시는 거지 부자가 일확천금을 주시지는 않겠죠. 공부를 잘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공부를 잘할 그런 어떤 여건과 그런 기회 될 걸 주시겠죠. 그런 기회가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회는 준비하는 사람이 그냥 온다는 게 이 기회가 하나님께 주는 거고 이 기회를 우리가 잠재의식을 깨워서 캐치업, 홀딩 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이게 옛날 이야기랑 이게 다 맞아 떨어집니다. 진짜 오묘한 세상에 이친 것 같아요. 그리고 내 집 마련, 학군지 들어가라. 약군지 들어가라고 어디서 나오죠? 입지 요소 중에 가장 강해요. 교교 상쾌부라고 그랬죠. 교통, 교육, 상권, 쾌적함, 부유함, 이 교교 상쾌부인데 학군지가 제일 강해요. 예. 대치동이랑 목동이 그렇게 센 건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시간이 오래 걸려요. 3년, 5년 이렇게 걸린단 말이에요. 한 번 들어가면. 이 수요가 간단해요. 고정 수요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게 쉽지가 않죠. 시장의 이 변동에 들타는 거예요. 수요가 계속 있는 거거든요. 왜? 학원 때문에 들어갔는데, 애 공부 때문에 들어갔는데, 집을 그렇게 몇 년, 집값 떨어지고 좀 했다고 뺄 수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겠죠. 네. 직주 분리해라. 이 사람의 집을 계속 사라고 하는데, 이 사람 그래요. 투자와 직주는 분리하라고 했어요. 투자는 유망한 지역에 하고, 주거는 그 직장과 가까운 곳에 해라. 자금 평수 부자돈. 이게 상급지 들어가라는 얘기예요. 상급지. 레버리지 써서 상급지 들어가라는 얘기예요. 자, 키요사키가 얘기했고, 브라운스턴이 얘기했고, 입지센스 헐벌님이 얘기했죠. 들어가는 방식은 다 차이가 있어요. 내 집 사라. 내 집 사는 거 빼고 전세자금 돌린 다음에 그걸로 들어가라. 헐벌님도 야 투자와 그거 왜 분리하냐. 그냥 내 집 사고 들어가자. 근데 결국 어디로 들어가라는 거야? 상급지 가라는 얘기예요. 상급지가 들어가는 초식이 다른 거예요. 전세 살고 그 돈 빼서 돈 모아서 상급지 들어가. 투자는 해. 근데 집은 사놔. 이게 브라운스턴님, 헐헐님. 뭘 분리해. 네가 사는 집을 상급지에다 들어가. 상급지 들어가서 살아. 하나만. 이게 다른 거예요. 결국 기승전 뭐예요? 상급지에 들어가라는 얘기예요. 예. 자, 돈복 없다고 자포자기. 그렇죠? 난 몰라. 수조론, 패배주의, 실패한 과거로 청운의 미래를 망치지 말라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날 가난하게 태어나겠죠. 우리 엄마 아빠 나 해달라는 것도 안 해주고 나 가난하게 키웠어. 그러면 여러분들 돈 벌면 되잖아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태어날 때 가난한 건 여러분의 죄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지만 죽을 때 가난한 건 여러분들의 잘못이에요. 미래를 망치지 말라는 거죠. 작은 성공 체험이 큰 성공의 미끄럼이 된다. 이런 애들의 이렇게 핑계 대는 애들의 솔루션 뭐죠? 2번 롤모델.
월급쟁이 너나이님이 너바나님 뭘 롤모델로 했다고 그랬죠. 너바나님이 하던 거 그대로 따라했다고 그랬죠. 이 롤모델 하라는 거 부의 어디더라. 너무 부와 관련된 책을 많이 읽었더니 막 부의 비밀 이런 것도 롤모델을 하라는 얘기가 있어요. 예. 이거는 믿음이라기보다 따라하는 거랑 맹목적인 사이비 종교 믿음이랑 다른 거예요. 이분은 부자라는 걸 명백하게 행동과 그걸로 보여준 거잖아요. 5번, 작은 성공. 재테크 실패. 하지만 작은 목표라. 내가 이번에 1,000만 원 모은다. 그러면 그거 달성. 그 경험이 중요하다는 거. 7번, 진실 파악해라. 이거 또 났죠. 제발 잘못된 믿음 하지 마라. 막연한. 나는 가난하게 태어났으니까 계속 가난할 거야. 그런 식의 부정적인 믿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희망을 가지라고요. 부의 비밀에서 나오잖아요. 이게 왜 비밀일까요? 비밀도 아닌데. 왜? 나쁜 사람들이 그 패배주의에 많이 쌓여 있다는 거예요. 부를 좋아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부가 다가갈 수 있는지 노력을 하면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그 부의 비밀, 100년 전에 나왔던 그 부의 비밀이라는 책은 이 원리 하나를 얘기합니다. 너무나 단순한 얘기죠. 부를 좋아하면 그 부에 다가가기 위해 노력해. 그럼 부자가 될 거야. 이 얘기 하나예요. 그 책은. 진짜. 제대로 알라고, 제대로. 나 가난하니까 계속 가난할 거야. 이런 거 아니라. 돈이 새는 이유. 소비 쾌락. 줄줄줄 가는 거. 쇼핑을 고통으로 연기해야 돼. 그, 옛날 김생민 씨가 지금 안 나오시는데, 영수증 있죠. 안 사면 뭐라더라? 100% 할인이다? 그 유명한 말 있잖아요. 소비 안 하면 100% 할인이다. 그 말이 진짜 맞는 말 같아요. 예. 이거 뭐예요? 솔루션이 제일 많죠. 이게 응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신경 조건 약간 조건 맞아. 파블로프의 개 있죠. 종 울리면 침 고이듯이 종을 울릴 때마다 먹이를 줬더니 나중에 먹이 안 주고 종만 울려도 침 질질 나오는 거예요. 그거죠. 돈을 줄 때마다 안 적용. 내가 카드값 돌려막기 했던 거, 막 돈이 없어서 쩔쩔맸던 거, 그거랑 인지부조, 이거 시키라는 거예요. 1번. 롤모델 따라하고, 한번 유혹을 아예 회피해라. 그 유명하잖아요. 아이랑 쇼핑몰 갔는데 장난감 토이저로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 어떡하죠? 아빠가 애 얼굴 가리고 쑥 지나가죠. 예. 그러니까 쇼핑몰을 아예 들어가지 마세요. 쇼핑하지 않게. 정기예금으로 돈을 묶어버리고 원천적으로. 예, 그런 거 필요하고. 한 뭐 가계부 쓰고 이제 4번 가계부 쓰고 6번 뭐죠? 서약서 써라. 이렇게 솔루션을 주고 있습니다. 솔루션이 제일 많죠. 여기 중에. 그, 제일 시급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돈이 새는 이유요. 이게 제일 어찌 보면은 무의식적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가지 브레이크를 많이 만들어둬야 된다는 거예요. 왜 돈이 줄줄 새니까. 예. 월급이 졌다고 한탄하는 거. 이거 자포자기 이용하고 비슷하죠? 예. 자금 점검 필요하고. 부자도 시드머니를 모아요. 막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1번. 이렇게. 돈을 쓸 때, 뭔가, 이게 고통스러운 경험도 있지만 내가 절약을 해서 그 성취감, 그거랑 연결을 시키면 좋죠. 신경 조건화가 꼭 나쁜 것만 있지 않고 좋게 또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5번 항공체험. 이것도 돈 모으면서 같이 하면 좋겠죠. 목표 금액 달성은 좋겠죠. 그 챌린지 그 토스인가 어디에 그런 거 있어요. 챌린지 예금이라고 해서 하면은 뭐 이렇게 친구랑 같이 하는 것도 있고 그러면 그 금리가 더 센 거, 그런 거. 예. 서약서 쓰고 또 진실 파악하고 너 자신을 알라. 지금 월급 적다고 하지 말고 그게 월급이 왜 적은지 그쵸. 그 어디더라. 맞다. 그 100억 부자들 있죠. 중소기업 다니는. 자기 동기는 막 대기업 다녀갖고 하고 GV80 끌고 하는데 본인은 뭐죠? 돈 안 쓴다고 그랬죠. 연봉은 차이가 나는데 이 사람은 돈을 안 쓰니까 어떻게 실질 연봉을 올리는 거예요. 돈을 안 쓰면요, 여러분 중요한 말씀 드릴게요. 돈을 안 쓰잖아요. 여러분들 실질 연봉이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커피값 하나도 아끼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연봉은 어떻게 올라요? 문금만 채우죠 매년. 근데 돈을 안 쓰면요. 그만큼 더 오르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옆에 성과급 받은 애가 여러분들보다 연봉이 높단 말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근데 걔가 평소에
오마카세 다니고, 막, 오마카세를 비하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소비가 높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고, 막, 맨날 비싼 거, 고 맨날 비싼 커피 먹고, 사무실에서 캡슐 커피 주는데도 그거 안 먹고 맨날 막, 그러면은 걔는 그만큼 여러분들보다 연봉이 적어질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가난을 남탓하는, 이거 뭐죠? 마녀사냥이라고 했죠? 다 사회 탓. 만연한 전염병이라고. 부자에 대해서 괜히 적게 시각. 이게 사회주의, 그거 끌어내려! 이런 애들이 지금, 남 탓하지 마라. 이게 뭐야? 진실 파악하려. 네가 가난한 건 사회가 아니라 네 탓이라는 걸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잔인하게 좀 얘기를 하는 거야. 네가 가난한 건 가난하게 태어날 수 있어. 하지만 그 가난하게 태어날 수 있지만 계속 가난한 건 너의 탓이라는 거예요. 아까도 눈이 지금 이 얘기 지금 한 세 번, 네 번 하죠. 가난하게 태어난 건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지만 죽을 때 가난한 건 여러분들의 책임인 거예요. 네. 그리고 재테크는 할수록 쉬워지고 실패를 이기는 작은 성공이다. 네. 작은 성공. 재테크하다 실패를 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중에 성공이 나면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실패를 두려워서. 근데 이게 투자와 실패는 동전의 앞면처럼 따라붙죠. 맞아요. 그것도 많죠. 2번. 롤모델. 롤모델을 하면 뭐죠? 여기서 투자 원칙이 나와요. 손절매 같은 거 있죠. 워렌 버핏 1, 2 원칙. 이게 멘토를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분들의 노하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부를 쌓을 때까지 그분들 뭐죠? 그분들만 투자 원칙이 있어요. 그걸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투자 원칙을 다 배우는 게 아니에요. 본인의 상황에 맞게 모디파이 해야 돼요. 변환시킬 수도 있죠. 너나위님이 성장하고 너바나님이 성장한 트랙이 있고 너나위님 근데 이게 100% 똑같지가 않아요. 컨버전 하셨겠죠. 모디파이 하셨겠죠. 워렌 버핏이 있고 멍거가 있죠. 주식으로 투자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똑같이 했을까요? 약간씩 다르죠. 개인의 어떤 가치관과 그거에 따라서. 주식으로 투자한 사람들 엄청 사람들 약간 초직들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사람을 롤모델로 했다고 해서 그대로 물론 그대로 따라하려고 하는데 본인의 어떤 상황과 그거에 따라서 변경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변경이 본인과 야합하고 타협해서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조종하는 거죠. 약간 투자의 규모 사이즈를 줄인다든지 시간을 좀 더 두고 한다든지 그런 식의 조정인 거지. 맞아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팔랑귀. 야 어디 뜬대. 대세. 대세. 인간은 대중에 야합하려고 하죠. 대세에 따르려고 하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안전판이에요. 그렇게 그 원시시대에는 척박한 환경에 혼자서 못하잖아요. 왜, 그, 동물의 왕국 보면 왜 무리를 지을까요? 누도 그렇고, 코끼리도 그렇고. 혼자 있으면 사냥감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군중을 이루는 게 발생학적으로 생존 확률을 높이는 거였어요. 그게 인간에게도 있는 거예요. 근데 보자. 나만의 확고한 투자 원칙입니다. 부자들. 그래서 롤모델을 따라하는 게랑 연결됐죠. 그래서 7번과 6번 유혹을 회피하고 그리고 서약서 쓰기. 이게 투자 원칙이라는 거죠. 난 반드시 이렇게 하겠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한탕주의. 이거 많죠. 이거는 투기예요. 투자가 아니에요. 거북투자법 조금씩 오래 장기 투자하는 거죠. 5년. 단기 거래를 유도한다면 피해라. 단기 거래 유도하는 사기꾼들이라는 거예요. 거래 비용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땐 한번 유혹을 피하고 단기 거래, 야 단타 쳐서 얼마 먹었어? 그런 거. 서약서 쓰고 이것도 투자 원칙이죠. 투자 원칙. 본인만의 투자 원칙. 그리고 지금 내가 돈을 얼마를 가지고 있고 어떻게 투자하는 방식을 쓸지 그걸 잘 봐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책에서 제일 중요한 파트가 이건 것 같아요. 네. 이분이 어떻게 50억을 어떻게 모았는지 얘기를 하셨고 그래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연적인 본능이 있는데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것들을 깨부셔야 된다. 그러기 위해선 이러이러한 솔루션이 있는데 지금 이 실패 유형을 보고 이 솔루션을 체득하라라는 얘기죠. 굉장히 책이 체계적이에요. 굉장히 이건 이렇게 그린 건 제가 그린 거긴 했는데 책에서는 이렇게 안 나왔는데 제가 이렇게 좀 책으로 해봤고 이분은 계속 내 집 마련을 좀 강조를 하세요. 예,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분은 그래서 내 집 마련 스캐닝을 좀 보면 예,
좀 볼게요. 언제보다 어디 입지죠, 입지. 교교 상회부 학군이 중요하다고 했죠. 투자는 유망 지역의 주거는 직장. 직주 근접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몸 관리를 위해서도. 개발 지역은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에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마곡 처음에 지하철역 하나 있고 허허벌판인데 지금 어떻게 됐죠? 신세 세상이 됐죠. 그런 쪽이. 예. 좋은 집은 머리가 아닌 발. 인장 많이 해라. 중개료. 이거는 약간 저게 제가 공인중개사잖아요. 공인중개사는 법정 수수료보다 높게 받으면 안 돼요. 불법이에요. 저 불법이에요. 불법인데 불법인데 저렇게 암암리에 저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약간 그러면 안 되는데. 예. 그 뚠뚠학기로다 좋은 물건 날리. 이거 케이스가 러나위님 강의 들으면 나오는데 자기가 이제 부동산 이제 투자 초기였대요. 자기가 꼭 들어가고 싶은데 이제 계약까지 갔어. 부동산 중개사 이제 테이블에 앉아서 이제 커피하는데 자기가 초보적인 실수를 했다는 거예요. 이 집주인 옆에서 아, 저 뭐 하는데 뭐 이사비만 한 300, 200 좀 빼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예. 힘들게 이렇게 만들었는데 근데 이 집주인이 여기서 수가 틀린 거야. 너랑 계약 안 해. 당신이랑 계약 안 해. 하고 나가셨대요. 그 100, 200, 일단은 얼굴을 마주하고 나오잖아요. 여기서 깎는 거 아니에요. 꼭 당근 거래에도 그러죠. 막상 보면, 아, 근데 저 차비 좀 빼주세요. 꼭 이런 인간들이 있어요. 거래가 막상 왔으니 너 빼도 박도 못하겠지? 어? 그래도 여기까지 시간 내서 왔으니까 얘가 여기서 빼달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한 1, 2만 원 빼준다고 생각을 하나 봐요. 근데 부동산은 절대 이러시면 안 돼요. 당초 협의한 금액 있잖아요. 그거대로 하세요. 그래갖고 이렇게 했는데 이 집주인이 계약 안 한다고 화나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가서 진짜 바지끄댕이 붙들고 사정사정했대요. 그래서 젊은 사람이 해서 뭐 해서 좋게 봐줘서 계약하려고 했더니만 이런 개매너가 어디냐고. 이분도 보통 분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약하는 게 어디냐고. 이런 개매너가 어디냐고. 그래서 이분도 자기가 뼈저리게 듣겠대요. 큰 좋은 물건 놓칠 뻔했다고. 개매너예요, 개매너. 그 계약 앞에서 거기서 깎는 거예요. 개매너예요. 당근마켓도 그렇고 만약 당근마켓에 그러잖아요. 아 그냥 계약 안 하신다고 돌아 나오세요. 다른 판매자한테 파세요. 그리고 내고했을 때요. 현장에서 깎기 없기 이런 거 개매너 이렇게 하시는 분들 개매너예요. 개매너. 이거 부동산 계약할 때 꼭 지키세요. 중개사 끼고 해서 계약서 쓰고 서로 도장 찍기 일보 직전인데 거기로 1, 200 해주세요. 이딴 말 하지 마세요. 진짜 개매너예요. 개매너. 진짜. 거기서. 여기서는 그냥 오셔가지고 웃으면서 서로 도장만 찍는 거예요.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진짜. 이거는 정상회담, 국가급 정상회담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지 아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갈리는 자리예요. 이거 하나 먹고 나서 4, 5, 5,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나중을 생각해요. 얘 지금 4, 5, 5 오를 수도 있고 몇 억이 오를 수 있는 애인데 여기서 지금 100, 솥밥 대신해서 100, 200 빼달라고 가지고 계약이 틀어진다고요? 입고 그냥 가만히 계세요. 입 닫고 집주인이 이렇게 하면 가만히 계세요. 진짜 기도하는 마음으로. 계약 꼭 찍고. 이게 거래한단 말이에요. 이제 계좌 이체하는 거. 얼마나 가슴이 떨리는 줄 아세요? 파는 사람도 그렇고. 물론 그게 매수장이냐, 매도장이냐에 따라 다른데, 여기서 제발 개매너 부리지 마세요. 진짜. 이거는 너나이님도 얘기했고, 저도 부동산 거래하면서 한 건데, 진짜 이거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더 양아치는 뭔지 아세요? 중개사 통해서 이렇게 소개받고 집 보러 갔어요. 그리고 계약 안 한다고 했어요. 중개사 있을 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어떻게 제 연락처를 알고 중개사 제끼고 저희랑 직거래해야 돼요. 이런 양아치들도 있어요. 이런 양아치들. 저는 겪은 거 아닌데 저희 팀원이 겪었거든요. 나중에 이렇게 연락 오는 거예요. 자기랑 집계약하고 중개인 제끼고 이 하는 꼬라지 보고서 전세 놓으려고 했거든요. 당신이랑 전세 계약 안 한다고. 이런 양아치 받아봐야 집주인이 자기만 했다고. 그래서 너랑 안 해 하고 계약 파트했어. 그것만 봐도 이 사람의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릇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발 저거 할 때 계약할 때 젠틀하게 하세요. 젠틀하게. 진짜 젠틀하게. 거래의 기본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들어가갖고 진짜 제대로 된 애 들어가갖고 진짜 여러분들의 어떤 자산에 큰 형성을 할 수 있는 애들 초탐 대실하지 마세요. 제발 그 앞에서. 진짜 이거 부동산 계약에서 중요합니다.
예. 그리고 상급제가 하라는 얘기하죠. 아내 의견 존중하라. 제가 아내, 제 와이프가 항상 그래요. 어, 네가 내가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 이렇게 있지.